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1시에 정부가 긴급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발표한 것 치고는 내용이 좀 부실한데요. 과연 이 정책이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지 또는 못 잡을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기 전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하더라도 절대 부동산은 잡을 수가 없다. 분양가 상한제는 오히려 부동산을 자극할 수 있다. 차라리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그때 많은 하락 유튜버들이 이제 끝났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됐다. 강남 폭망, 반값이다.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하락 그런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 혼자만 집값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올렸었는데요. 그때 실제로 많은 다른 분들이 와서 다른 유튜버들 영상 좀 봐라. 이제 폭락한다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도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어떤가요?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맞출 수 있었던 건요. 제가 부동산에 엄청 해박해서도 아니고 지식이나 전문 그런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원리만 깨달으면 됩니다.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요.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다른 모든 대책은 부동산을 오히려 자극할 뿐입니다. 현재 정부가 크고 작은 대책 총 17가지를 발표했었고요. 이번에 한 가지를 더 했으니까 총 18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어떤가요? 잡혔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죠? 집값은 지금 전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이 중요한데요. 공급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서울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계획만 발표하더라도 집값은 아마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공급 계획 대신에 세금만 몽신 올렸습니다. 그러면 피해가 어디로 갈까요? 아마 무주택자들은 세금을 많이 올렸으니까 집값이 잡힐 거야, 집값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아,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 세금을 많이 걷는 정책은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자에 가렴주구라는 말이 있었죠. 호랑이보다 고을에 있는 그런 탐관오리가 더 나쁘다 이런 뜻인데요. 그만큼 세금이라는 것은 안 걷을수록 좋은 거고요. 많이 걷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무주택자들도 언젠가는 집을 살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무주택자들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무주택자들이 집값이 떨어져서 집을 구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미 늘어난 세금 정책 때문에 피해보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결국 이 과도한 세금으로 피해를 보는 거는 모든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제가 지금 100번도 더 넘게 얘기를 했는데 공급을 해야 됩니다. 서울에 충분한 싸고 좋은 새 집을 많이 공급을 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새 집에서 사는 세상입니다. 꼭 돈 있는 사람만 새 집에서 살아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좋은 곳에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오늘 정책을 보면서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탄 아닌 한탄을 하게 됐는데 일단 어떤 정책이 발표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에 있는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을 LTV를 20%만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10억짜리를 구입할 때 대출이 2억만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9억까지는 종전에 그대로 해준다는 뜻입니다. 9억까지는 40%가 나오기 때문에
3억 6천이 나오고요. 나머지 1억에 대한 20%입니다. 9억에서 10억까지가 1억 차이죠. 그 1억을 20%를 해주기 때문에 2천만 원이죠. 그래서 총 3억 8천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별반 차이가 없는 게 10억일 때도 40%면은 4억이었죠. 그런데 지금 개정 후에 10억을 빌리면 3억 8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2천만 원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서울의 신축 아파트들이 10억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거는 크게 차이를 나는 정책이다, 좋은 정책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15억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이제 아예 안 나온다. 근데 이거는 저는 좀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가 주택은 본인이 돈이 있으면 사는 거고, 돈이 없으면은 무리하게 이렇게 큰 금액을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는 저는 좀 비추기 때문에 이 정책 하나는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책이 서울의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20억을 주고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저 정책 때문에 제가 집값을 15억에 팔까요? 절대 안 팔죠. 한국 사람들 특징이 서울 집은 자기가 산 가격 아래로는 절대 죽어도 팔지 않습니다. 본인이 힘들지 않는 이상. 물론 집값이 떨어지면은 한탄을 할 수는 있겠죠.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아, 내가 좀 이렇게 떨어질 때 살 걸 너무 급하게 샀다, 이렇게 한탄할 수 있지만 쉽사리 집을 팔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의 경우 9억을 넘는 주택을 구입 시에 원래는 2년 안에 들어가서 살면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고 전세를 주면 됐었는데 이제는 1년 안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전세를 못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세를 주면 되지 않아요? 반전세 1년으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9억을 넘는 주택은 원래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줬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디서 안 해줬냐? 허그라는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줬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는 또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해줄 예정이다. 지금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되는데 이걸 왜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안 해줬을 때 그때 올리면 되는데.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9억이 넘는 주택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주택을 사거나 2주택이 되면은 대출금을 전액 회수할 것이다. 9억 이상 전세를 사는 사람은 고가 전세를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일까요? 있는 사람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9억이 넘는 전세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해봤자 별반 타격이 없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좀 말씀드렸던 게 부동산 종부세를 또 인상했어요. 종합부동산세를 인상을 했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세부담을 200%에서 300%로 인상을 했고요.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시세를 모두 반영해서 결국은 세금을 많이 걷겠다. 이런 세금 정책을 많이 집어넣네요. 여기 보시면 또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도 올리겠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나와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이렇게 쭉 지정을 했죠. 제가 이 분양가 상한제 얘기할 때 왜 전 지역을 지정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했었죠. 하려면 전 지역을 다 해야지 왜 핀셋으로 찍어서 하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뒤늦게 부랴부랴 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주택 매입한 사람에 대해서 세무조사 하겠다. 이건 뭐 지금도 하고 있는 거니까 별반 큰 내용은 없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둘러봤는데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세금을 많이 걷는 정책입니다. 세금을 서민들한테 많이 걷어보겠다. 문재인 정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책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을까. 잘해서 지지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있죠. 최악의 선택보다는 차선. 이런 식으로 좀 지지를 했었는데 이 정책을 보니까 결국은 우리 불쌍한 서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가겠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걷어간 세금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출한 세액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요. 그런데 세금을 또 한 번 더 신나게 걷어보겠다. 이게 과연 올바른 정책과 정치인지 저는 좀 의심이 들고요. 이 18개의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가장 먼저 시작할 때 제가 말했던 대로 공급을 많이 했으면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왜 도대체 공급을 틀어막고 재건축을 틀어막고 재개발을 틀어막고 하면서 서울 집값에 불을 붙이는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알고서 이러는 건지 몰라서 그랬다면 이해는 되지만 알고도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이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번 영상은 제 개인적인 감정이 좀 많이 들어가서 보시기가 좀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주택자한테는 70%까지 대출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입니다.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고 있는 사람들한테 40%로 묶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주택, 3주택한테는 대출을 제한해서 돈이 있으면 10주택도 되고 100주택도 됩니다. 그건 알아서 해라. 대출을 못 해준다. 알아서 해라. 그리고 공급을 많이 해서 지금 다 쓰러져가는 연립빌라에 살고 있는, 반지하에 살고 있는, 또는 뭐 30년, 40년 된 다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새 집에 살 수 있는 희망을 좀 줘야 됩니다. 왜 가난한 서민들은 다 쓰러져가는 빌라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되나요? 다 누구든지 좋은 집에서 좋은 생활을 영위할 그런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좋은 곳에서 살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새 집을 다 틀어막는지 뭐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더 막 얘기를 하면 또 정치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또 뭐 좌판이 먼판이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있고 내가 돈을 열심히 벌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내가 또 건강한 투자를 해서 나의 자산을 불릴 수 있고 이런 세상에 오기를 좀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좀 이번 정책은 굉장히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 결론은 이번 정책으로도 절대 서울 집값은 잡히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만일 서울 집값이 잡히게 되는 정책이 나오면 그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또 가장 먼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